제조소의 특례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조소 부분에서 특별히 알킬알루미늄 면류에 속하죠? 삼류 위험물에 속하죠.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 이것은 사류 위험물 중에서 특수 인화물에 속하죠. 히드록실아민, 이것은 오류 위험물에 속하는데요. 특별히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적용하는 건데, 알킬알루미늄은 반드시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는, 불활성 기체를 채워주는, 왜냐하면은 알킬알루미늄은 혼합 기체가 아주 폭발할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증발하지 않고 꽉 눌러줄 수 있는 건데, 불활성 기체는 보통 뭘 사용하냐면은 산화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 질소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질소를 기체를 강한 압력으로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아세트알데히드인데요. 아세트알데히드는 은이나 수은, 동, 불이죠. 그리고 마그네슘 자체적으로 또는 이러한 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합금으로는 절대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설비를, 아세트알데히드를 제조 취급하는 설비에는 이러한 금속이 접촉이 되면은 아세틸라이드라고 하는 폭발성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부식도 될 뿐만 아니라 폭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분말 상태의 화학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쉬운 겁니다. 절대로 접촉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불활성 기체나 수증기를 봉입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알킬알루미늄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아세트알데히드도 증발이 돼서 기체 상태가 되면은 폭발의 위험이 큽니다. 혼합 기체 상태에서.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역시 불활성 기체는 질소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 탱크에는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냉각 장치나 또는 보냉 장치, 차가운 것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히드록실아민의 경우인데요. 온도 상승에 의한 위험 반응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고, 히드록실아민과 철이온이 만나면은 폭발성 물질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철이온이 혼입이 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그림은 참조를 해보면은 급수병 안에서 물을 넣어서 이 수조 속에 물을 채운 다음에 질소를 이 탱크에 가스 홀더에 넣으면 질소가 일정한 압력으로 채워집니다. 물론 물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밖으로 누출이 되지 않고요. 질소가 일정한 압력으로 채워져 있는 그 압력 자체로 배관이 되어 있어서 반응 탱크의 상부에 이 질소, 불활성 기체가 눌러주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반응 탱크 상부에서도 역시 배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위험물 탱크에, 저장되는 탱크에 이처럼 봉입이 되도록 밀폐가 되어서 위에서 압력으로 눌러서 증발을 억제해주는, 혼합 기체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위험물의 옥내 저장소의 규정입니다. 첫 번째는 제조소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옥내 저장소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옥내 저장소에서 중요한 기준은 저장소의 구조 설비에 대한 기준, 그리고 갖춰야 될 보유 공지,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제조소와 같은 배출 설비, 그리고 특별히 지정 과산화물에 대한 저장 기준이 별도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옥내 저장소의 위치나 구조, 그리고 설비에 대한 중요 기준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거리 유지입니다. 안전거리는 제조소 기준과 준하다 이랬는데 같습니다. 제조소 기준에서 여러분들 공부했었죠? 그 다음 두 번째, 보유공지인데요. 보유공지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즉 저장하고 있는 그 수량에 따라서 정합니다. 현재 저장하고 있는 양에 따라서 된 게 아니고요. 인허가 받은 최대로 저장할 수 있는 그 최대 수량에 따라서 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장하는 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 높이가 6m 미만이 돼야 되고요. 단층 건물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 내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가 있다. 그러면은
지면에서 처마까지 높이는 6m 미만. 너무 높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단층 건물 1층으로만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고요. 네 번째, 저장 창고의 바닥 면적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위험물 종류에 따라서 저장하는 위험물 종류에 따라서 1000제곱미터, 2000제곱미터, 1500제곱미터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저장 창고의 벽이나 기둥, 바닥은 불에 타지 않는 내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와 썩가리는 불연 재료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저장 창고의 지붕은 제조소와 마찬가지로 폭발력이 위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방출될 정도로 가벼운 상태로 불연 재료를 사용하고 천장은 만들지 않아야 된다. 지붕과 천장은 다르죠. 이 건물에 있어서 이 빗물을 경사지게 흘러내리도록 하는 것은 지붕이고요. 이 지붕에 텅 빈 공간을 감추기 위해서 이처럼 칸막이를 해서 평평하게 해두는 것을 천장이라고 하고요. 반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용어로는 반자, 이 일본식 용어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규정이 천장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에서 위로 이게 경사지게 빗물이 흘러내리도록 하는 것은 지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붕에 허름한 텅 빈 공간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수평되게 칸을 막아놓은 것을 천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택에 보면은 위에 천장 위에 벽지가 발라져 있죠. 지붕에 따는 벽지를 안 바르죠. 천장에 벽지 바르죠.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평평한 수평 부분이 천장입니다. 그걸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니까 이게 없이 뻥 뚫려 있다라고 하는 경우죠. 일곱 번째, 저장 창고의 출입구는 갑종 방화문이나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해야 됩니다. 갑종, 을종 구분되어 있는 둘 중에 하나 설치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 출입구가 설치된 벽 자체가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의 출입구인 경우는 자동 폐쇄식 갑종 방화문을 설치합니다. 연소 우려가 있다, 연소 우려가 있다 이게 자꾸 나오는데 건물이 있으면은 이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땅, 대지의 경계선까지 3m 이내에 이 벽이 있다 그러면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혹시 주변에 도로가 지나간다. 그러면 도로로부터도 3m 이내인 경우이죠. 만약에 건축물이 2층으로 된 경우는 그게 5m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 건물이 하나가 아니고 주변에 또 옥내 저장소가 또 있다. 그런 경우는 건물과 건물의 그 벽의 중심선 사이가 3m 이내에 근접해 있는 경우는 서로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 그 벽에 문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자동 폐쇄식 갑종 방화문이 설치가 된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저장 창고에 창이 있다거나 또는 출입구라든지 이런 곳에 만약에 유리창을 썼다, 유리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유리 속에 철망이 와이어가 삽입되어 있는 망입 유리를 사용을 한다. 아홉 번째, 옥내 저장소의 이 건축물에 필요 설비를 해야 되는데요. 옥내 저장소 내부에 저장하고 있는 위험물이 지정수량 10배 이상인 경우는 필요 설비를 해야 됩니다. 필요점을 설치하고 필요 도선을 옆으로 빼고요. 땅 속으로 지하 3m 이상의 금속판을 묻어서 벼락으로 떨어지는 그 고전압 전류가 땅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해주는 경우죠. 그러나 옥내 저장소에서 육류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는 경우는 필요 설비가 제외가 됩니다. 이처럼 필요 설비에서는 어느 장소든지 간에 일단 건물에 필요 설비를 하니까요. 건물에서 육류를 취급하고 있다 또는 저장하고 있다. 그러면은 필요 설비는 제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배출 설비입니다. 배출 설비는 특별히 인화점 70도씨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할 때는 배출 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인화점이 높아서 불이 붙는 온도가 높은 온도가 되어야지 불이 붙는다라고 하는 경우인데 70도씨 미만이면 70도씨 미만에서 가연성 증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가연성. 탈 수 있는 증기가 발생이 되면 주변에 불씨가 있으면 불을 당겨서 불이 붙는 경우죠. 70도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특별히 배출 설비는 제조소에서도 공부했다시피
가행성 증기라든지 또는 가행성 미분 가는 가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강제로 밖으로 빼낸다 그렇게 있고요. 배출 설비는 항상 그 장소를 집중적으로 국소 설비를 원칙으로 하는데 저장소에서는 저장만 단순하게 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이처럼 특별히 많이 발생한다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역 설비로 전체적으로 밖으로 빼내는 전역 방식으로 합니다. 전역 배출 방식으로 한 경우는 바닥 면적 똑같은 제조소 기준으로 준해서 적용을 합니다. 자, 옥내 저장소도 똑같이 제조소와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제조소 안전거리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옥내 저장소의 안전거리 기준은 제조소의 안전거리 기준에 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안전거리를 제외하는 경우입니다. 적용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위험물의 조건과 건축물의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and가 아니고 or입니다. 또는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가지만 갖춰져 있으면은 안전거리 규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죠. 첫째, 제6류 위험물을 옥내에 저장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정 수량 20배 미만으로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 유류. 실제로 상온에서 사석유류나 동식물 유류는 거의 증발을 하지 않습니다. 사석유류 같은 경우는 기어유, 실린더유, 이런 방청유 이런 종류인데요. 윤활유라든지 이런 종류는 안전거리 제외 사항이 됩니다. 그다음 건축물의 구조입니다. 옥내 저장소와 특별히 건축물 구조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경우는 역시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이것도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시험 문제 가능 출제가 됩니다. 건축물이 지정 수량 20배 이하를 저장을 하는 옥내 저장소이면서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 면적이 만약에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0배까지 봐줍니다. 이런 경우로서 1, 2, 3번 중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합니다. 첫째, 저장창고 벽이나 기둥이나 바닥이나 보 그리고 지붕을 전부 내와 구조로 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보와 썩가래, 지붕 이런 경우는 불연 재료로 해도 되는데 제조소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붕까지도 내와 구조로 한 경우입니다. 2번, 저장창고 출입구에 자동 폐쇄식 갑종 방화문을 설치한 경우입니다. 자동 폐쇄식 갑종 방화문은 일반적으로 저장 창고의 저장 장소의 출입구는 단순한 갑종 방화문, 을종 방화문입니다. 갑종이다, 을종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철판 두께로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을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수동으로. 그런데 자동으로 열고 닫고 문을 열어서도 사람이 수동으로 힘을 가해서 닫지 않아도 저절로 폐쇄가 되는 자동 폐쇄식 갑종 방화문으로 된 경우는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그 벽에 설치된 출입구로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모든 저장창고 출입구에 이처럼 자동 폐쇄식 갑종 방화문을 설치한 경우를 특별히 안전거리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저장창고에 창을 아예 설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저장창고 벽에 창이라든지 또는 출입문 자체에도 조그만 이렇게 유리창이 달릴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는 망입 유리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아예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서 아예 옥내 저장소 자체가 특별히 안전에 엄청 신경을 많이 써서 속의 내부의 사고가 외부로 유출이 잘 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쓴 건축물인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자, 옥내 저장소의 보유공지인데요. 보유공지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업할 때 여유공간 또는 화재 발생 시에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이 옥내 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제조소의 보유공지 기준과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를까? 위험물 취급하는 최대 수량과 그리고 보유공지 너비가 특별히 옥내 저장소는 건물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 건물의 벽이나 기둥, 바닥이
내화 구조로 되어 있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약간 기준이 다르고요. 자, 제조소의 봉지 기준에서 보유공제 기준에서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 5배 이하인 경우, 그런 경우는 벽 기둥 바닥이 내화 구조로 된 건축물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보유공제가 없고요. 기타 건축물은 0.5m 이상. 그다음 지정 수량 5배 초과하고 10배 이하, 20배 이하, 50배 이하, 200배 이하, 그리고 200배 초과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고요. 1, 2, 3, 5,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 20, 50, 200으로 되어 있는데 1, 2, 3, 5, 10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 내화 구조가 아닌 그런 건축물은 추가가 되죠. 1.5배씩 대체적으로 추가가 되고요. 1m일 때 1.5m, 2m일 때 3m, 3m일 때 5m, 5m일 때 1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만 요것만 더해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동이 되고 있죠. 이런 규정이니까 이 표를 봐서 좀 번거롭더라도 외우셔야 됩니다. 보유공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보유공제 특례라고 하는데요. 동일한 부지 내에 동일한 옥내저장소 땅덩어리 내에 지정 수량을 20배를 초과하는 저장 창고가 만약에 두 곳이 나란히 있다. 이렇게 인접해 있는 경우 저장소 상호 간의 거리는 보유공제 너비의 3분의 1 이상만 보유하면 됩니다. 그러나 계산을 해서 최소 3m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고요. 만약에 10m 이상이다. 그런데 이 부지 내에 땅덩어리 내에 이쪽도 하나 옥내저장소가 있고 이쪽도 하나 옥내저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지정 수량 만약에 이렇게 200배가 있다. 그럼 여기도 각각 사이사이를 10m 이상씩 뛰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10m에서 3분의 1이니까 3.3m만 보유공제를 갖추면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죠. 만약에 계산한 결과가 3m가 안 나왔어요. 그런 경우는 최소가 3m 떨어지면 되고요. 가령 3m 이상 띄워야 되는 저장 수량이 양쪽에 두 개의 이렇게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은 3m 곱하기 3분의 1 하면은 1m가 나오는데 건물 사이를 1m를 띄우느냐 그게 아니고요. 최소 기준으로 건물과 건물 사이가 3m는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자, 옥내 저장소의 바닥 면적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었죠.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를 적용을 하는 것, 바닥 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를 적용을 하는 것, 그리고 바닥 면적 그 중간인 1500제곱미터 이하를 적용하는 것, 이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라는 경우는 건축물을 크게 만들지 마라 이런 경우죠. 작게 만들라는 경우요. 바닥 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은 1000제곱미터보다 건물의 밑바닥 면적이 2배로 넓게 건축물을 크게 만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경우죠.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는 위험물의 1등급, 제4류 위험물인 경우는 1등급, 2등급 다 포함해서이고요. 4류 위험물 이외에 1류부터 해서 나머지 6류까지는 전부 다 어때요? 1등급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소분해서 작게 나누어서 원래 저장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옥내저장소를 조그맣게 만들어 하는 경우입니다. 인류염물에서 아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 과염소산 염류, 그리고 무기과산화물,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을 말하죠. 이런 경우가 위험물 1등급에 해당되는데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 다음 2류는 왜 없는가? 2류는 대부분 다 2등급 밑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이었고요. 3류에서 칼륨, 나트륨, 그리고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이런 종류 자연 발화성 성질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또 금수성에 동시에 해당되는 이런 경우이죠. 이런 경우는 1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 다음 4류 중에서 1등급과 2등급 다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특수인화물 그리고 일석이류, 알코올류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역시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를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류 염물 중에서는 유기 거산화물, 질산, 에스테르류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육류 위험물은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옥내 저장소 바닥 면적을 10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바닥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 건축물의 바닥이 2배로 커지는 경우죠. 위험물의 2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고요. 사료 위험물에서는 2등급이 이미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그리고 1번에 나열되어 있는 위험물 외에 저장인 경우가 다 해당이 되겠죠. 2등급 중에서. 그다음 세 번째, 바닥 면적 1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인데요. 1번과 2번에 나열된 위험물을 내와 구조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구획된 공간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는 15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를 합니다. 이런 1번, 2번이 다 돼 있다 할지라도 완전 격벽이 돼 있어서 별도로 딱딱딱 구획된 그 공간에 저장하는 창고는 1500제곱미터 이하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내 저장소 바닥 구조입니다. 바닥은 어떻게 설비를 해야 되는가? 먼저 바닥은 물이 스며 나오지 않도록 또 스며들지 않도록 완전히 방수 조치가 되어야 된다. 바닥에서도 역시 땅에서도 습기가 올라오지 않고 역시 물이 밑으로 침투되지 않아서 한쪽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첫째, 인류 위험물 중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경우. 두 번째, 이류 위험물 중에 철분이나 금속분, 마그네슘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 세 번째, 제3류 위험물 중에서 물기를 접촉하면 안 되는 금수성 물질. 그리고 제4류 위험물. 이런 종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옥내 저장소 바닥 구조가 특별히 방수 조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습기를 접하면 안 되는 곳, 물기 접하면 안 되는 것, 또는 물이 있으면 화재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구조로 전혀 습기가 스며 나오거나 또는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설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규정입니다. 옥내 저장소 중 배출 설비입니다. 제조소에서는 그냥 가연성 증기 그리고 또 미분 이렇게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옥내 저장소에서는 어떤 위험물을 제조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제조된 위험물을 저장만 하는 곳이므로 많은 양의 어떤 위험물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증기 상태로 배출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인화점이 70도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에서는 배출 설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정 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인데요. 지정 과산화물이 무엇이냐? 이 말 뜻도 용어의 뜻도 시험 문제 출제가 자유됩니다. 오류 위험물 가운데서 유기과산화물, 유기과산화물 종류가 구체적으로 물품으로 나올 수도 있죠. 과산화, 앞에가 과산화가 붙어 있는 유기물질인데요. 과산화 벤조일, 과산화 메틸 에틸 케톤, 맥포. 뒤에 이제 포는 퍼옥사이드, 퍼옥시드 또는 퍼옥사이드 이렇게 붙여되고요. 과산화 벤조일로 명칭이 나오기도 하고 벤조일 퍼옥사이드. 옥시드가 산소를 영어로 옥시드라고 그러죠. 퍼옥시드, 퍼옥사이드 이렇게도 말하고요. 메틸 에틸 케톤 퍼옥사이드, 과산화 메틸 에틸 케톤 이런 종류 등이 유기과산화물에 해당되고요. 또는 이를 함유한 것으로서 지정 수량 10kg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이것을 지정 과산화물이라고 합니다. 이 자체의 말뜻. 그리고 이런 지정 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인 경우는 어떤 기준을 준수를 해야 되는가? 첫째,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을 하라. 어쩔 수 없이 150제곱미터가 되면은 뭐 3m, 5m, 3m, 5m, 30m, 뭐 5m 한다든지 그러면은 150제곱미터 되겠죠. 또는 10m 곱하기 15m. 이 이내로 조그만하게 격벽으로 다 나눠서 구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하는 물품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잘게 쪼개서 저장하는 소분 저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격벽은 창고 양측의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또 상부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이 돌출되도록 속의 내부를 구획을 완전히 쪼개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외벽은 두께가 20cm 이상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조 또는 두께가 30cm 이상이 되는 보강 콘크리트 블록으로 이렇게 조적을 해야 된다. 여기 조라고 하는 경우는 쌓는다라고 하는 경우예요. 벽돌을 쌓는 걸 보고 조적 그렇게 말하죠. 조적. 자, 네 번째. 중도리 또는 썩가래의 간격은 30cm 이하로 촘촘하게 하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저장 창고의 출입구는 을종은 안 되고 갑종 방화문만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저장 창고의 창은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높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창의 면적 합계를 그 바닥 면적, 벽면의 면적의 80분의 1 이내로만 하고 하나의 창의 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로만 해야 됩니다. 0.4제곱미터니까 20cm 곱하기 20cm 정도 되겠죠. 2는 4. 그래서 이 규정을 지켜서 아주 거의 그냥 감옥과 같은 상태로 거의 밀폐되고 또 두께도 엄청 두꺼워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쪼개서 건물 자체 내부에 격벽인데 그 격벽 자체가 건물의 외부로 돌출이 되는 경우죠. 건물이 있으면 격벽들이 다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게끔, 예. 천정이고 어디 지붕이고 외벽이고 다 이렇게 돌출이 되게끔 전부 다 구획을 하라는 경우입니다. 이런 기준을 지켜서 저장을 하는 것이 지정과산화물 옥내 저장소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옥내 저장소 처마 높이인데요. 처마 높이는 일반적으로 독립된 건축물을 원칙으로 단층으로만 해서 6m 미만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원칙이고요. 그러나 예외가 좀 있습니다. 다만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 단서가 이렇게 되어 있죠. 나머지 유별은 해당이 없고요. 2류하고 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 다음 아래와 같은 경우는 20m 이하까지 할 수가 있다. 첫째, 벽이나 기둥 보호 바닥 자체를 다 내화 구조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출입구에 을종은 제외하고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피뢰침을 반드시 설치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한 가지만 갖춘 게 아니고 동시에 다 갖춰서 이렇게 건축물이 되어 있는 경우는 처마 높이를 20m 이하로 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 옥내 저장소의 건축물은 단층 건물이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나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 다층 건물로 건축을 하는 경우입니다. 다층 건물인 옥내 저장소의 규정은 제2류나 또 제4류 위험물, 그리고 2류 중에서 인화성 고체라든지 4류 중에서 70도, 인화점 70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고, 가연성 증기가 많이 나오지도 않고 별반 상온에서도 인화 위험성이 적은 그런 위험물만을 저장 취급하는 저장 창고가 다층 건물로 지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다층 건물이라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모든 기준을 다 갖춰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각 층의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물론 2층, 3층 넘어가면은 바닥이 지면보다 높게 되겠죠. 그러나 특별히 1층인 경우에는 더 지켜야 되고요. 더 바닥보다, 지면보다 더 돋워서 위로 이렇게 건축을 해야 된다는 경우고, 바닥면으로부터 상층의 위쪽에 위층 바닥까지 층고를 말하는데 이것은 6m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단층으로 되어 있을 때 처마 높이까지 6m 미만과 같은 높이입니다. 세 번째, 하나의 저장 창고 바닥 면적 합계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하라. 즉 층별로 해서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것이고요. 합계가. 네 번째, 저장 창고의 벽이나 기둥, 바닥, 보는 다 내화 구조로 하고 계단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섯 번째,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말고는 개구부를 두지 않을 것. 이게 다른 저장소 같은 건물, 제조소나 이런 경우는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되는 출입구에는
특별히 자동 폐쇄식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소 우려가 있는 유해병에는 그런 출입구 외에 개구부를 두지 않는다. 뭐 창문도 두지 않고 아무것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 2층 이상의 층의 바닥에는 개구부를 두지 않을 것. 그러니까 1층에만 출입구가 있고 2층, 3층 올라갈수록 바닥에는 전혀 열려있는 급기구라든지 환기를 위한 것도 개구부가 열려있는 곳은 전혀 없도록 할 것.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합 용도로 지정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옥내 저장소가 있는 경우인데요. 옥내 저장소 중에 지정 수량 20배 이하, 20배가 자꾸 많이 반복되는 숫자로 등장하죠. 그런 경우에 첫째, 벽, 기둥, 바닥 보호가 내와 구조인 건축물의 1층이라든지 2층 어느 하나의 층에만 설치합니다. 만약 이게 두 개 층에 퍼져 있다.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하나의 층에만 설치한다. 두 번째, 바닥에서 층고의 높이는 역시 마찬가지로 6m 미만의 구조가 돼야 되고요. 세 번째, 옥내 저장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바닥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로 소규모로만 사용합니다. 나머지 다른 용도로 복합적 용도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중에서 옥내 저장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75제곱미터 이하로만 아주 작게 사용을 할 수 있고 옥내 저장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절대 외부로 창을 설치하지 말 것. 그 벽 자체가 개구부가 전혀 없이 창도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입니다.